7월 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7월 3일 오늘은 지난 2008년 스페인의 국제환경단체 가이아가 제안에 만들어진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입니다. 로투데이는 오늘 플라스틱 비닐봉투 얘기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마켓에 가면 대부분 특별기획이니 초특가니에서 2+1, 5+1 이런 식으로 같은 상품을 여러 개 재포장해 한 묶음으로 팔고 있는데요.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이번 달부터 이런 재포장을 금지하려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실행을 내년 1월로 미뤘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일일까요? 먼저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슈퍼마켓입니다. 매장 진열 때마다 같은 상품을 여러 개 담아 재포장한 상품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같은 상표지만 서로 다른 종류의 과자들이 비닐봉지에 재포장돼 판매되고 있고 두유는 5개의 +1이라고 해서 6개를 한 묶음으로 재포장해 팔고 있습니다. 무료 증정이라는 문구가 유혹적입니다. 우유 역시 특별기획이라는 이름으로 2개를 한 묶음으로 재포장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이런 제품들 많이 팔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되세요? 일단 눈길이 한 번 더 가게 되겠죠. 냉동식품도 마찬가지로 초특가라고 해서 웬만한 상품들은 거의 1+1으로 묶어서 팔고 있고 식료품뿐 아니라 물티슈나 휴지 등 대부분의 생필품들이 여러 개를 하나의 큰 제품으로 묶어 재포장해 팔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좋죠. 어떤 하나 가격에 2개를 살 수 있다는 거. 2+1도 있던데. 여러 개를 한 대 재포장해 할인해 파는 방식, 완전히 익숙해진 마케팅이고 풍경인데 문제도 있습니다. 재포장에 쓰이는 재료가 대부분 플라스틱 비닐봉지여서 불필요한 생활 쓰레기가 양산된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쓰레기 막 이거 분리수거 해야 되고 저도 웬만한 그런 거 사면은 풀고 갈 수 있을 때는 그냥 풀어놓고 가요. 그냥 알맹이만 들고. 너무 집에 가면 막 그게 다 쓰레기잖아.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경부는 이에 지난 1월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대형마트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선 제품 재포장을 금지하는 이른바 재포장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규칙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는 지난달 18일 포장 제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는데 이게 오히려 혼선만 키우며 여론에 불을 질렀습니다. 환경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입니다. 1+1, 2+1 등과 같이 판촉을 위해 포장된 단위 제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는 경우는 재포장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촉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엔 재포장이 아니라며 하나에 2,000원 판매 제품 2개를 묶어 4,000원에 판매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만 보면 같은 비닐 포장이어도 2,000원짜리 2개를 묶어 4,000원 제값에 팔면 재포장이 아니고 3,900원으로 100원이라도 깎아서 팔면 법에서 금지하는 재포장이 되는 황당한 결론에 이를 소지가 다분합니다. 일부 언론에선 재포장금지법이 아니라 할인금지법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환경부가 기네스북 등재를 노립니까? 드디어 나라가 미친 겁니까? 라는 원색적인 비아냥 청원이 올라왔을 정도로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환경부는 애초 공장에서 묶음 포장으로 나온 제품은 개별 제품 위에 다시 포장이 되어 있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들끓는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재포장금지법 시행을 일단 내년 1월 1일로 5개월 연기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재포장금지법이 환경부의 미숙한 가이드라인 발표로 여론 반발만 자초하며 일단 내년 1월 1일로 시행이 미뤄졌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선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토론회엔 혼선과 논란을 자초한 환경부 홍정기 차관도 왔다고 하는데 어떤 말을 했을까요? 장한지 기자가 토론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토론회에 온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재포장금지법 추진 과정에 소통에 문제가 있었음은 일단 인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관련 업계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서 금년 1월에 포장규칙을 만드는 바가 있고 그것을 6개월간의 기간을 거쳐서 7월에
시행하기 위한 그런 논의들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이 서로 간의 이 어떤 소통 방식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홍 차관은 그러면서 2019년 1월 입법 예고하고 1년간의 논의를 거쳐 관련 규칙을 만든 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재포장 금지법이 내년 1월로 더 연기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실제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플라스틱 가정생활 폐기량은 2016년 966톤, 2017년 1082톤, 2018년 1226톤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닐을 포함하는 합성수지 가정생활 폐기량 역시 2016년 1147톤, 2017년 1203톤, 2018년 1295톤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가정생활 폐기물의 35%는 포장지가 됐습니다. 저도 어제 집에 가서 분리수거 했거든요. 저녁에 퇴근하니까 집사람이 잔뜩 문 앞에다가 싸놔가지고 거의가 이제 다 그거예요. 비닐류 이런 거 플라스틱 그런 겁니다. 일부가 이제 그 종이류가 폐지류가 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게 단순히 수거, 선별, 재활용 이 시스템의 문제로만 봐야 될 것이냐. 가장 근본적으로는 포장재, 비닐 폐기물이 너무 많이 발생이 돼서 생긴 문제입니다. 홍정기 차관은 플라스틱 비닐 포장은 재활용도 안 되고 궁극적으로는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이를 위해선 재포장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K방역을 했지 않습니까? K방역에 못지않는 K포장재 줄이기를 우리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우리나라의 생산, 유통, 소비 구조에 맞는 그런 포장재 줄이기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해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가 당초 목표한 대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도 홍정기 차관을 거들며 특히 일부 언론 보도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재포장 금지법이 아닌 할인 금지법, 생필품값 줄줄이 오를 것 같은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의 기사로 사실을 호도했던 겁니다. 모 언론사에서 재포장금지법 시행규칙이 묶음 할인을 막는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죠. 그 논란의 발단을 제공을 했는데요. 근데 이거를 그 논란 때문에 좀 미룬 거예요. 내년 2021년 1월로 지금 미룬 상태입니다.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유예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포장 폐기물은 계속 나올 거예요. 논란이 됐던 환경부 가이드라인의 정확한 표현은 현행법에 허용된 종합제품으로서 판촉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재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입니다. 예를 들어 라면처럼 공장에서부터 5개들이 한 묶음으로 나오거나 애초 출고될 때부터 여러 제품이 함께 담겨 있는 경우 이는 개별 제품 포장 위에 다시 포장을 해도 재포장금지법상 재포장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걸 마치 2개를 묶어 제값받고 팔면 재포장이 아니고 한 푼이라도 깎으면 재포장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할인방지법으로 호도했단 겁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아예 5개월 더 유예된 기간에 논의를 거쳐 공장에서부터 재포장돼 나오는 제품들도 지금처럼 그대로 둬야 하는지 다시 고려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재포장금지법 원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그 2차 포장재 문제까지 좀 더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2차 포장재까지. 그러니까 애초에 제품을 만들면서부터 포장을 2차 포장까지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전 이것까지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회에선 이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포장 재질 규제,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한 포장 공간 비율 및 포장 횟수 규제, 합성 수지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폐기물 부담금 제도 등이 논의됐습니다. 관련해서 제품 포장, 유통 포장 등 모든 포장재의 신고 등록과 회수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독일의 신포장재법과 택배용 재사용과 관련된 핀란드의 리팩 서비스 등 EU 국가 사례들이 언급됐습니다. 토론회에선 또 미국 월마트의 포장재 5% 줄이기와 아마존의 적정 포장 가이드라인 등 해외 사례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플라스틱 줄이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줄여주셔야 소비자들이 친환경 소비를 통해서 호응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환경부는 유통사와 제조사, 시민사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듣고 입법 취지는 살리면서 업계 혼란은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효 불급한 생활 폐기물을 줄이면서 소비자 권리도 침해받지 않고 업체들의 영업의 자유도 보장해줄 수 있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이효영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 이어서 재포장 금지법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먼저 재포장 금지법에 대해서 짚어볼까요? 좀 굉장히 이게 지금 혼선을 많이 빚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몇 가지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비닐 재포장 제품인데 가격 할인이 안 돼 있다. 이러면 이게 재포장 규제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가격 할인 여부와는 무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가격 할인을 금지하는 거다. 묶음 상태 또는 키워 빨기 상태의 어떤 그 재포장을 못하게 함으로써 이제 결과적으로 가격 할인이 좀 어려워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그 환경부에서 밝히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보더라도 이제 가격 할인을 금지하는 건 아니고 다만 지금 이제 많이 나오는 현상들이 이렇게 재포장을 해서 그 끼워 팔기를 하면서 이제 가격 할인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포장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트 같은 데 보면 과자 봉지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 중에 뭐 3개를 가지고 가면은 뭐 2+1 이런 식으로 행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끼워 팔기는 여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또 대형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라면 뭐 4+1 무료 증정 뭐 이런 것들은 그럼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마트에서 그런 라면을 5봉지를 묶어가지고 이제 재포장을 한 거는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실제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이 4+1 라면 뭐 저도 많이 삽니다만 이거는 포장 규칙의 제재를 받지 않는 이유가 이미 출고 당시부터 그렇게 제조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재포장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4+1 라면은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온라인에 대해서는 좀 규제가 뭐 제재가 없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왔었습니다. 이게 온라인은 지금 뭐 규제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건가요? 네, 그것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재포장으로 인한 어떤 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보면은 대형 유통업체들이거든요. 온라인으로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특히 재포장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이제 환경부령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곳들인데 여기가 빠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규칙 11조를 보면 그 포장제품 재포장 금지라고 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제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 수입, 판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 재포장 금지의 대상 업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하고 있는 업체가 첫 번째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그러니까 제조업자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 그러니까 결국은 오프라인 매장만 이 규칙에 규제를 받는 것이고 온라인 매장은 전혀 규제를 받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건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이건 하루빨리 고쳐야 되고 내년 1월에 이제 이 규칙을 다시 시행할 때쯤이면 이 11조는 아마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참 이게 짚어봤지만 좀 복잡한 사안인 것 같긴 한데요. 좀 이번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저도 그 기사 본 기억이 나거든요. 사람들이 단톡방에 막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 정부가 좀 심하다. 고 하는 게 더 심한 워딩을 썼었어요. 이제 그분들은. 근데 제가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는 헌법 소원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가만히 이 규칙을 뜯어보면
사실은 묶음 할인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묶음 할인을 빙자해서 자꾸 그렇게 재포장하지 말라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묶음 할인을 하되 재포장을 하지 않는 방법은 얼마든지 고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묶음 할인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결과에 우리가 천착할 것이 아니라 이 재포장을 규제하는 그 목적, 결국은 우리 미래 세대의 건강과 환경 문제를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늦은 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재포장과 그다음에 과대한 어떤 이런 포장 사용을 줄여갈 방법을 한번 잘 찾아보는 그러한 어떤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좀 각계각층의 의견 잘 모아서 합리적인 방법을 좀 찾아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유예된 형을 바로 집행하도록 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집행유예는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강제 전역당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관은 강제 전역 취소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군은 전역 처분인 군인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는데 변 전 하사는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계부가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살해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25살 친엄마에게 법원이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친엄마는 폭행으로 쓰러진 아들을 방치한 채 TV를 보고 남편과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수강간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이 검찰의 소홀한 태도로 강간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현재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인데 제주지법은 피해자가 출국할 때까지 검찰이 아무런 증거 보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